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무죄가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죄가 뭐 확정된 것이 이제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네, 무죄가 선고된 거하고 무죄가 확정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1심, 2심, 3심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마련인데, 네,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나오니까 3심 다퉈봐야 자기네들이 지겠다 네, 생각을 해서 2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을 그냥 승복을 하고 더 이상의 상소를 하지 않는 것,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형량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네. 제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저를 형법으로 건 게 있습니다. 모욕죄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인천지법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네, 또 고등법원 인천에 있는 이제 2심에서 또 다시 무죄가 나오니까, 네. 그것에 이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무죄가 확정됐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고요. 예. 말도 안 된 거를 거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맞습니다. 예. 그 어떤 이제 상황이냐 하면, 네, 지난 2020년이죠. 선거 부정선거가 이제 저질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저희들이 8월 15일에는 4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그 집회를 했었고, 그때 와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예, 그러셨어요. 저도 갔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10월 10일인가 그때 개천절 때 부정선거 관련된 대규모 그 집회를 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네. 사람들을 많이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9명,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9명까지만 네.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9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그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9월 달부터.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9명이 모이는 거는 파괴력이 없으니 이 차량 시위로 수백 대 네. 차량을 모아서 준법 속도를 준수하는 그런 차량 시위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가니까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차량도 9대 이상 모이면은 코로나를 옮긴다,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코미디도 그러니까 그런 웃으시지만. 코미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웃으시지만, 아니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문 닫고, 문을 열어도 마찬가지지만 문을 닫고선 차량 시위를 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문을 뚫고 다음에 뒤에 있는 차에 옮겨가지고 또 창문을 뚫고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말이 코미디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있었는데, 지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있으시죠? 네, 연세대학교 나온 그분이 당시 현직 판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강행하면은 9대 이상 참여하는 차량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운전 면허를 모두 취소하겠다 그랬어요. 아유, 야. 그래서 이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네. 저희들은 앞뒤를 모르고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상황에서 네, 그 김태규 당시 현직 판사께서 그 페이스북에 기자회견한 걸 보고, 그거는 그 경찰청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네, 예,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재판 결과에 의해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옮겼습니다. 네. SNS에다 옮기고 페이스북에 옮기면서 여기 현직 판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또 참정권,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 이런 국민들의
권리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개떼다. 그리고 김창룡 너는 개떼 두목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자가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런데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저를 모욕죄로 건 것도 아닙니다. 예. 뭐 신승범인가 하는 머리가 하얀 그 좌파의 고소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 사람이 저를 모욕죄라고 걸었어요. 근데 모욕죄는 본인이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참을 그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는 사건을 경찰이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김창룡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신고죄인데 당신이 이거 고소고발 하겠느냐, 고소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보좌관을 보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이걸 4년 넘게 그리고 지금 저 연결을 잘해 주신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네, 이거가 말씀하세요. 예. 예, 인천 검찰청에 이제 배당이 돼서 거기서 경찰에서 당연히 자기네 수장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저 기소해야 한다고 그래서 검찰에다가 넘겼겠죠. 근데 네. 검찰에서 보니까 이거는 죄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예. 결정을 해서 저한테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기소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4시간 뒤에 다시 이걸 기소하겠다고 아이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아니 이거는 경찰청장이 고소한 건데 이걸 기소를 안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싹싹 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기소가 돼서 4년 동안 저를 괴롭혔대요. 예. 괴롭혔는데 그 결과는 정의롭게 나왔습니다. 그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게 3가지입니다. 1. 뭐냐? 이 그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경찰의 정책 때문에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네. 경찰청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공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공인이죠. 그렇죠. 네. 2번째는 아니 9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차를 갖고 차량 시위를 한다 그랬는데 9대가 모이면은 코로나가 옮는다는 그 자체가 비난을 받을 만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3번째 제가 얘기한 개떼 두목이라는 것은 주구, 권력의 주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거든요. 예. 권력의 주구가 달릴 주자 개구자입니다. 달리는 개, 사냥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이 남을 비난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다. 특별한 표현도 아니다. 네. 이 3가지를 제가 주장을 하면서 싸워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창룡은 또 법원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 나는 경찰청장으로서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니고 개인 김창룡으로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네. 김창룡이 누군 줄 알고 가서 왜 그자에게 개인적으로 욕을 합니까? 그러게. 그건 아니죠. 경찰청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저의 주장과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소를 포기를 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은 아닙니다. 저한테 뭐 쾌거지만 네. 2번째 쾌거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이 결과로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당연. 8개의 지금 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네. 8개 동시에 8개 재판받은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드물 겁니다. 네. 아마 이재명이도 그렇게 안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받는 와중에 6개는 무죄가 나왔고요. 네. 2개가 지금 뭐 50만 원, 뭐 70만 원 그것도 내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죄가 없으면 감해주겠다. 없는 일로 해주겠다 하는 집행유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쾌거가 아니라고 한 거는 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었어요. 뭐 뭐냐면 뭡니까? 예.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에 한미연합교회에 코로나를 이유로 예배를 못 보게 하니까 그거는 예배의 자유 헌법적인 권리에 위배된다 해서 계속 예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날 며칠 뒤에 인천 계양을에 있는 이재명 선거 사무실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뭐냐면 선거법 위반이다. 왜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플래카드를 썼고 다음에 그 확성기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저희들보다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아니 그 자리에 선관위 사람들이 와 있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법을 어기는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연히 통보를 하거나 우리를 말려야죠. 불법 행위라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멀뚱멀뚱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너희들 저 위법 행위라고 해서 우리를 고소고발한다면 아니 경찰관이 우리들이 막 위험하게 차를 운전하면은 세워야 되죠. 세우고 다음에 그 뭐 만약에 음주운전을 한다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멀뚱멀뚱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기자회견이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법리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무슨 그 향후회나 뭐 동창회 이런 것을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함께 해서 우리가 싸웠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선거와 부정선거 싸움을 제가 한다고 해서 저를 핍박했던 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두 가지가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네, 하여튼 6개 무죄를 받고 그 2개 중에 또 상징적인 건데. 아니 네, 말씀하세요. 그 70만 원 제가 받은 것도 얘기를 좀 네. 하면은 저 시청자분들께서 재밌어 하실 텐데요. 네. 70만 원을 제가 내야 된다 해서 방역법 위반, 방역 예방법 위반이라는 해서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패스트 트랙 네. 의원할 때 분명하게 선거와 관련된 법이 이상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싸운 사람들이 한 30명 가까운 의로운 국회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패스트 트랙 관련돼서 4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판을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부정선거 알리는 활동을 하느라고 한 2번쯤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 미국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전화하셔서 뭐냐 하면 이번에 안 나오면 구속시킨다고 한다. 구인하고 들어오는 순간 뭐 구속도 시키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럼 뭐 들어가야지 해서 미국 올란도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CPAC 연설을 마치고 이틀만 더 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1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와서 이제 1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10시에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남부지법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에 연락을 했더니 판사가 12시까지 자가격리면 차에 있다가 12시가 되면 올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2시간 동안 있다가 12시에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저기 기사에 났습니다. 기자들이 보고 민경욱이 2번 빠졌다가 이번에 나왔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 연수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저를 고발을 했어요. 뭐냐? 이놈은 12시까지 집에 있어야 되는 놈이 아니 저기 뭐야 법원에 갔다 2시간 어겼으니까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아야, 코미디네. 아니 그런데 제가 자가격리를 할 때 이 연수구 경찰관, 연수 경찰서의 경찰관 3명이 와가지고 민경욱이 여기 있는지 얘기를 하고 판사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당신 이번에 안 나가면 우리가 끌고 간다. 네? 이런 얘기를 제 딸한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벌벌 떨면서 갔는데 자, 이 사실을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고발했더니 판사가 7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표님. 왜냐? 한 판사는 너 안 나오면 우리 쳐들어간다, 잡아올 거야 해서 겁을 줬고 그래서 나갔더니 한 판사는 갔다고 그래서 너 법을 어긴 거야. 예. 아니 두 판사끼리 뭐 저 주먹질을 하든지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항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예. 항고를 신청을 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그러면 이재명이 저 얼마 전에 재판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코로나 핑계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왜 강제 구인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 거기는 이제 저는 두 번을 안 나온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처음이다 뭐 이렇게. 처음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많이 저 재판을 안 나가고 맞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재명은 혼자 재판을 받는 거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패스트트랙 재판은 황교안, 나경원 뭐 그러게. 해서 모든 사람들 한 10명, 이만희 뭐 해서 28명이 받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28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저는 나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잡아넣어야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재명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안 나온 거니까 잡아넣어야죠. 그러면 맞습니다. 강제 구인한다고 그랬다며. 또 하나 있다는 건 뭡니까? 예, 그게 그 대표님 나오셔서 그때 우리 4,000명 모일 때 을지로에서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날 서울에서 적법한 집회는 딱 2개 있었습니다. 을지로 앞에 그거 하고 동화 면세점 앞에 네. 일파만파가 하는 100명짜리 네. 100명짜리 집회하고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민경욱 대표를 와서 5분 연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쪽 하다 말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걸어서 동안면세점 앞에 이렇게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100명만 있게. 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연설을 하고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적선 사거리 그 청와대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계시다가 저를 보고 민경욱 연호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차에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제가 연설을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2개 말고 적선 사거리에 있었던 그 집회를 제가 주최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에 올라가서 한 거. 예. 예,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민경욱이 저기 지나간 데서 민경욱 그래서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거를 제가 주최한 제 전에도 사람이 모여 있었고 제가 간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그 주최자라고 그래서 저를 또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50만 원 벌금 유예가 나왔습니다. 또.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성창경 우리 선배님 네. 계셔요. KBS 선배가 계신데 성창경 지금 그 대표께서 그 똑같은 자리에 있다가 올라와서 이야기도 하고 좀 더 과격한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제가 집에 갈 때 그때 위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집으로 뭐 인터뷰가 또 있어서 나가는 과정에 그런데 성창경 대표는 벌금 30만 원,
민경욱은 50만 원입니다. 어. 아니 더 오랫동안 계신 분이 더 많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 예. 더 많은 저 벌금을 물게 해야지 그분보다 먼저 집에 간 민경욱을 50만 원을 하고 그분은 30만 원을 하고 그러면 이건 재판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아니 거니까요. 그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민경욱은 부정선거와 너무 가열차게 싸우는 사람이니까 벌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예. 아 그렇게 하셔야지. 압박이죠. 예, 정권의 압박이고 그런 거죠. 부정선거 싸우시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배긴 사람이니까 감정값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부정선거 재판은 뭐 어떻게 수사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아 이게 참 걱정.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한 5명 미만의 분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분들이 아니고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요.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뜨거운 곳은 지금 안양 검찰청 앞인데요. 거기에 장재원 박사, 예. 장재원 박사 잘 아시죠? 네. 예, 육사 출신 최초의 컴퓨터공학 박사시고, 네. 다음에 기무사의 전산실을 만드신 분이시고, 네. 육군 대학원의 교수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5명 전산실 이 선관위 전산실에 5명을 고발했죠. 예.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검찰청에서 이제 불기소 혹은 불송치 검찰로 불송치하겠다고 경찰서에서 과천경찰서에서 넘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이제 털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안 돼서 우리들이 검찰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주 넘게 하니까 뭐 한 100일 가까이 이제 저희들이 경찰서와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담당 검사 여성분이신데 그 검사가 얘기를 듣겠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계속 시위를 하니까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도 하고 민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 차 앞에 막 들어눕고 그러니까 검사가 만나보겠다 그래서 장재원 박사와 박주변 변호사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장시간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뭐 저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재수사 지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5개 미만 5개인지 4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개 정도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소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면 뭐를 하느냐? 우리가 만든 그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저기 뭐야 대표님께서 그거를 좀 같이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True the Vote라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캐서린 앵겔브렉트라는 대표와 1시간 반 동안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자막 처리가 지금 반이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혹은 터커 칼슨 같은 미국의 정치계의 인플루언서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겠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도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중앙지검에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있어서요. 그때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안양 검찰청 앞에 우리들이 정말 거세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중앙지검 앞에서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가열차게 또 싸우고 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만 없으면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고 해요. 네. 하나는 암살, 예. 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예. 뭐 두 개만 없다면 그걸 잘 지킨다면 음. 이번에 저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트럼프 얘기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부정선거 이게 제도 그다음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러면 이 나비 효과로요. 미국의 부정선거보다 한국의 부정선거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더 확실하게 잡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제 태평양 건너 한국도 부정선거가 급물살 탑니다. 그 모든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무슨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한국에서도 바로 일어나고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그 미국에도 영향 미치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뭐 지시하고 이러면은 이게 한국에서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